자, 이어서 우리는 제8강 진행하겠습니다. 8강은 교재 페이지 68쪽 위에 7번 공사감리이다. 공사감리는 무엇입니까? 시공자 등이 건축물을 지을 때 제대로 짓나 안 짓나를 감시하는 기능이 바로 공사감리죠. 그러면 이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감리자가 누가 감리자가 될 수 있냐 일단 알 것이고, 첫째, 감리자 지정권자, 즉 감리자를 지정하는 주체는 누구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건축법에 있어서 감리자 지정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냐 하면 건축주입니다.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자는 허권자입니다. 허권자가 감리자 지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자는 원칙으로 건축자가 감리자를 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허가권자가 정하는 경우는 소형 건물이라든가 주택 같은 건 허가권자가 정한다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주택법에서는 누가 정할 것이냐? 주택법에서는 감리자를 누가 정하느냐?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정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정한다. 원칙 건축주, 예외 허가권자. 그러면 건축주가 감리자를 어떻게 정하는가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감리자 지정.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등등을 지정할 때는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갖다가 공사 감리자로 정해서 감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공사 시공자 본인이나 계열사는 안 됩니다. 서로 봐주니까. 괄호 열고 공사 시공자 본인 또는 계열사는 안 된다. 서로 봐주니까. 그러면 이 건축주가 정하는데 감리자를 누구를 정할 것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건축사를 감리자로 정하는 경우 있고, 2번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자로 기업, 허가받는 건물, 신고받는 건 빠집니다. 건축 허가받는 건물이 감리자 정합니다. 건축사를. 신고는 빠집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 할 때 요때 두 가지. 여기 리모델링은 뭐냐면은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되어서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돼서 리모델링 할 때, 그때 역시 건축사를 감리자로 정하는데, 그러면 06조 1항 6호 건축물 리모델링 15년 지나서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나서 할 때 이 리모델링이 바로 건축사를 정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봅시다. 보니까 앞에 30 몇 쪽쯤에 나올 거예요. 즉, 몇 쪽이냐면 35쪽 밑에 6호, 35쪽 밑에 6번 나오죠. 이게 6호입니다. 35쪽 제일 밑에 6번, 이게 6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06조 1항 6호, 이게 6호입니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동그라미 2번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동그라미 3번 기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일정한 거, 이게 나오죠. 특별히 2번이 중요한데, 사용 승인 받으러 몇 년 지나서 리모델링 할 때, 15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 할 때, 역시 이때 건축사를 갖다가 감리자로 정한다, 그 뜻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35쪽에서 동그라미 2번 다시 68쪽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누구를 갖다가 정하느냐?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는 누구를 갖다가 감리자로 지정하냐? 거기 건설 기술을 진입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거기 건축사.
다만 건축사는 건설 사업 관리 기준위를 배치할 때만 합니다. 건설 사업 관리 기준위를 배치할 때만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고, 원칙은 건설 기술 용역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요거 이름이 좀 변했어요.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로 변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건설 기술 용역자 하지 말고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용역업자 하지 말고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사업자라고.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 용역 사업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 소규모 건축물 등의 감사, 요거죠. 소규모, 소형건축. 그 다음에 주택, 요건 누가 한다고요? 허가권자가 정한다. 그래서 위 이래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준법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거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거, 요거는 누가 정한다고요? 허가권자가 정하게 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감사를 정해준다. 그리고 다만 이 감사를 정할 때는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한테 정합니다.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감사를 정합니다. 감사를 정합니다. 즉 허가권자가 감사 정한다. 소형 건물이라든가 또는 주택인데 일정한 경우에 허가권자가 정하는데, 다만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갖다가 감사를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밑에 세 가지 박스 세 가지에 해당할 때는 그거는 설계한 자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 1번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이렇게 나가죠. 이런 거 세 가지는 설계 참여한 자도 감사로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충받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감사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감사를 정하느냐? 밑에 박스입니다. 박스 중에서 거기 단독택 동그라 1번 올라가서 2번 농업, 축산업은 창고 동그라 3번 해당 건축업 공사가 경미한 경우 세 가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제외됩니다. 68점 밑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허가권자가 감사를 정하지 않습니다. 허가권자가 감사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9조 위에 2번에 해당하는 거, 그거는 허가권자가 감사를 정합니다. 뭐냐? 아파트, 연리, 다세대, 다중주택, 다주택, 요거는 허가권자가 감사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는 허가권자가 감사를 정해줍니다. 건축주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업무 별건 아니고 읽어보시면 될 거, 하는 일은 뭐 빤한 거니까. 현장 상주, 거기 건축사라든가 이런 건축사보, 특별히 여기 건축사보라고 되는데 기술자가 한마디로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보는 공사기간 동안 쭉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목 분야 건축사, 전기 분야 건축사 이런 건축사보는 그 토목 공사할 때, 전기 공사할 때 이럴 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경력이 몇 년 이상 돼야 되냐? 2년 이상 종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2년 이상 종상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현장에 이 건축사보 등이 주제 하나 해야 되는데, 그 대상 건축물이 뭐냐?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 밑에 네 가지입니다. 즉 받은 잡기가 5,000점 이상 건축물 공사, B 연소등 5개층 이상으로서 받은 잡기가 3,000점 이상, C 아파트 건축, D 준다주형 건축물 공사.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바로 현장에 이 건축사보 등이 있어야 된다, 주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경력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입니다. 실제 시험률 나온 적은 없고, 문제집 같은데 모의사에서 어렵게 나올 때 나옵니다. 요거 네 가지 대상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올라가서 70조 위에 깊이 팔 때, 또 옹벽을 설치할 때, 그럴 때는
거기 건축사보 중에서 건축 또는 토목 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몇 미터 이상 팔 때 10m 이상 토지굴착, 깊이 10m 이상 토지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쌓을 때, 이런 거 할 때는 건축사보가 한 명 이상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원에서 한번 위반사항 방해 조치. 그래서 공사 감시자가 쭉 감시하다 보니까 위반사항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건축주한테 알린 후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니은, 공사 감시자는 이 공사 시공자가 말을 안 들어요.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또는 공사 요청, 중지 요청 받고도 공사 계속하면 누구한테 일리느냐? 니은, 공사 감시자는 허권자한테 보고 올립니다. 허권자한테 잃는다는 뜻입니다. 보고 올립니다. 디귿. 그래서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가 누가 이렇게 잃으면 누가 미워 보여. 감시자가 미워 보이죠? 그럴 때 감시자를 갖다가 딱 찍어가지고 너 이러봐 해가지고 공사 감시자에게 이 찔렀다는 이유로 공사 감시자 시정을 취소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공사 감시자가 누구 눈치 보게 되니까 건축주나 시공자 눈치 보니까 함부로 이걸 갖다가 찔렀다고 그래서 지적했다고 해서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가 공사 감시자에 대해서 갑질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네 번째, 감리일지 중간감리 보고서, 감리완료 보고서 작성. 공사감리는 매일매일 감리일지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감리 중간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해서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났으면 완료 보고서를 갖다가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허건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어쨌든 감리 중간 보고서나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감리자가 누구한테 제출한다? 건축주한테. 그러면 건축주는 이걸 다 모았다가 언제? 감리 중간 보고서는 그때그때 허건체 제출하고, 감리 완료 보고서는 모았다가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한다. 당연한 것이죠. 다음 허용 오차. 시험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한번 나올 만한 거 나왔네요. 허용 오차. 지금까지 한 두세 문제 나왔어요. 자, 허용 오차는 뭐냐? 설계하고 시공이 일치하는 게 원칙인데, 설계도 하고 시공하고 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얼마까지 봐주겠느냐? 퍼센트, 봐주는 퍼센트, 오차, 범위. 우리가 뭐 여론조사할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5%, 뭐 4%, 오차 범위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실제 설계도와 실제 건물 간의 그 오차를 갖다 봐주는 거. 요건 시험 문제 두세 문제 나온 적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해놔야 됩니다. 봅시다. 71조 위에 표에 있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1번 대지 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 2번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 이 두 가지가 있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시험제 나오면은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따로 외웁니다. 건폐율 0.5%, 용적률 1%. 근데 건폐율은 건축 면적과 관련돼요. 그래서 괄호 열고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용적률은 연면적과 관련돼요. 그래서 괄호 열고 연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걸 따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즉 건폐율은 0.5%, 5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은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거리, 무슨 두께, 이렇게 두께나 거리자가 들어가면 3% 이내입니다. 두께나 거리자가 들어가면 3% 이내고, 나머지는 무조건 도매금으로 얼마나 하느냐? 2% 이내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 외우면 편합니다. 볼까요? 만약에 위에 건축선, 후퇴, 거리자 들어가서 몇 프로입니까?
3%죠. 근데 반자 높이는 위에 아래죠. 나머지 2%죠. 2% 나오죠. 반자 높이 2%. 또 만약에 벽체 두께 몇 퍼센트죠? 거리 두께는 3%. 근데 만약에 평면 길이는 2m 들어가죠. 몇 프로죠? 2%.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좀 더 욕심낸다면 건축물 높이 2%가 되겠죠. 평면 길이 2%인데 괄호 열고 높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 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됐으면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그것도 알면 더 좋겠죠. 가장 대원칙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거리, 무슨 두께는 3%가 되는 것이고 범위가 나머지는 2%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건폐율과 용적률은 0.5%, 1%가 되죠.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나옵니다. 한 5년마다 한 번 정도, 6년마다 한 번 이 정도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건축 관계에 대한 업무 제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허건자가 누가 이 법규를 위반할 때 거기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의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이걸 뭐라고 하냐? 건축 관계자 등입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의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이를 뭐라고 한다? 건축 관계자 등이 되겠고 건축 관계자는 뭐냐 그럼 또 앞에서 배웠죠? 건축 관계자는 여기는 건축 관계자 등이었고 그냥 건축 관계자는 누구냐면 여기서 누굴 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서 관계 전문 기술자를 빼고 건축지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관계 전문 기술자를 빼고 건축지를 집어넣으면 건축 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건축 관계자 등이 법규를 위반하면 거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벌칙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굳이 뭐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할 거 참고로 넣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벌칙을 정해져 있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까지는 공부할 그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쭉 가시고요. 그런데 72쪽 밑에 괄호 2번 72쪽 밑에 괄호 2번 이렇게 업무 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기득권은 존중해줍니다. 72쪽 괄호 2번에 동그라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득권 존중, 즉 적용 방법 및 관리 절차 동그라 1번 건축 관계자 등은 위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서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사용 승인 받을 때까지 계속할 수도 있다. 이미 착수한 거, 이미 계약한 거, 이건 계속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일을 맡긴 친구들, 일을 맡긴 건축주 등이 불측에 손해를 보니까 아무리 얘네들이 업무정지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것들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으로 수행할 수 있다. 언제까지? 사용 승인 받을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이죠. 사용 승인 받는 것은 완료돼야 사용 승인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그 건물은 계속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옆에 73쪽 옆에 9번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자 선정. 허건자가 바빠요. 그러니까 소위 그분들이나 이런 관청 바쁘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대시시키냐? 누구한테 일을 대시키냐면 거기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임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갖다가 누구한테 대행시킬 수 있냐? 건축사한테 대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행되는 이 건축사는 어떤 조건 하에서 해야 되느냐? 기억.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 감사가 아닐 거. 자기 건물을 자기가 대행하면 자기가 봐주니까 안 되겠죠. 니은.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직접 선정할 것. 건축주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대행시키면 안 되니까 그건 배제시키고 허건자가 직접 이거 갖다가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필요한 사항은 건축을 정한다고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 개정됐어요. 동그라미 2번 대신에 뭐뭐 들어가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개정됐으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2021년 1월 21일자 보충자료 3페이지쯤 위에 보면은 페이지 13쪽 가운데 괄호 1에 동그라미 2번을 아래 같이 한다. 2021년 7월 9일자 시행인데 앞으로 시행될 겁니다. 다만 이거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넣는 겁니다. 미리. 동그라미 2번 대신에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보니까 시도의사는 현장조사 검사며 확인을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모집 공고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 경우 시도의사는 미리 관할 시장 구청장과 협의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자가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런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것만 넣으면 됩니다. 다만 취지만 말씀드리면 시험지 나올 건 아닐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 건축사가 대행을 서로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돈 버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죠. 그럼 로비란단 말이죠. 나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도사가 어떻게 한다고 명부를 작성해요. 명부를 갖다가 쭉 작성 순서대로 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명부를 모집 공고를 거쳐 작성 관리된다. 원하는 사람은 얘기해. 명부를 쭉 작성해가지고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공평을 기한다는 얘기지. 노비해가지고 어느 한 사람도 일감 몰아주면 안 된단 말이죠. 대행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것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밑에 73쪽 밑에 10번 사용승인 이제 드디어 시험지에 나오는 게 나왔어요. 사용승인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승인 이건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거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의하면 뭐 받는다고 그랬죠? 사용 검사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뭐 받느냐? 사용 승인 받는 거예요. 다 끝나면 누구한테 사용 승인 받느냐?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받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주가 건축신고 가설 건축을 허가를 했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공사 끝내면 그리고 그 건물을 쓰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사용 승인 신청한다?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허가권자. 이게 건축법입니다. 주택법은 사용검사반인데 거기서 누구한테 사용검사 받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받고 예외적으로 국토, 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허가권자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받으면 며칠 내에 사용 승인 여부를 알려주느냐? 74쪽 제일 위에 7일 이내 74쪽 제일 위에 7일 이내에 현장 검사합니다. 7일 내에 현장 검사하고 합격되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 검사 안 받고도 내주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때는 사용 승인 검사 안 받고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효과. 당연히 사용 승인 받아야 쓰거나 쓰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박스, 기억, 니은. 사용 승인 안 받고도 하는 경우가 있다. 기억. 왜? 허가권자가 기간 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제때 사용 승인서가 안 나온 거예요. 합격된 것 같은데. 불합격돼서 안 나온 건 어쩔 수 없고 합격된 것 같은데 안 나왔다. 그럼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니은은 어떤 때 쓰느냐?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검표율 영증을 등 나가지고 이게 뭐냐면 소위 임시 사용 승인 받을 때. 임시 사용 승인 받을 때는 그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부분만 사용 승인 안 받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관련 사용 승인 준공 검사 등의 의제라고 하죠. 사용 승인 받으면 각종에 있어서 사용 승인 준공 검사 등도 같이 똑같이 끝난 걸로 의지한다 그 뜻입니다. 같이 끝난 걸로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기재. 사용 승인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거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건축물대장 기재권자가 아니에요. 건축물대장은
그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별시장, 과시장 자기가 못하니까 누구한테 시키냐? 시장, 거기 누구한테? 군수, 구청장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대장 기재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음, 임시 사용 승인. 여기가 중요하죠. 전부를 갖다가 사용 승인 받기 전에도 일부 완료되면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임시 사용 승인 받냐? 허가권자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밑에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의 기준에 있어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간단히 봐드릴게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되는 건축물은 이게 뭔 소리냐? 밑에 식수 등. 식수가 산다수 같은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 끝난 시점이 1월 달에 끝났어요. 엄동설안에 끝났는데 조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경을 해내려고 하는데 그 추운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물 부어버리면 나무가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조경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승인 안 나와요. 임시 사용승인 나오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경을 언제 하기로 한다? 나중에 따뜻한 봄날에 심기로 조건부로 임시 사용승인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출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건제가 제한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을 필요한 조치할 그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한겨울에 완료되면 나무 못 심으니까 나중에 뭐 몇 달까지 하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시 사용 승인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75조 위에 동그란 3번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임시 사용 승인 받으려면 일정한 서류를 갖다가 누구한테 제출한다? 허건자한테 제출하고 허건자는 며칠 내 임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냐? 7일. 아까 사용 승인서도 7일. 여기 임시 사용 승인서도 7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지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냐? 75조 위에 니은입니다. 임시 사용 기간은 2년 이내다. 이거 잘 나옵니다. 임시 사용 기간은 몇 년 이내다? 2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잘 나오는 게 뭐냐? 옆에입니다. 더 잘 나오는 건 바로 옆에 겁니다.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연장 몇 년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장은 예를 들어서 시험지 나올 때 허가권자는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그냥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는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래야 되지 1년 연장할 수 있다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건 꼬시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린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건축물의 안전 영향 평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 허가권자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내줄 때 초고층 건축물 등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등 이런 큰 건물을 허가 내줄 때 중요한 건물을 허가 내줄 때는 안전영향평가기관에다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의뢰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럼 이렇게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될까? 박스 초고층 건축물 몇 층 이상 몇 미터 이상이죠?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이럴 때 안전 영향 평가 해야 되고 두 번째 니은 A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B 16층 이상일 때 이렇게 즉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일 때 이렇게 이런 거는 안전 영향 평가 해야 되는데 이때 안전 영향 평가를 갖다가 기간을 정해줍니다. 누가 정해준다? 기간을 갖다가 누가 의뢰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영향평가기관을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해가지고 의뢰해 주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영향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간이 하게 됐죠. 의뢰받으면 며칠 내에 해라. 거기 30일 이내. 30일 이내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된다. 다만 연장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며칠까지 20일 범위에서 딱 한 차례만 연장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안전영향평가기관의 의무입니다. 끝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6쪽 07 건축 통계 등 기타 그야말로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좀 확률적으로 나오기가 건축 통계하고 전산을 시간이 읽어보고 거기 전산 처리 등에서 3번만 조금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업무 등의 전산 처리 등에서 거기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 이용 요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가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 처리를 거기 뭐에 따라서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밑에 2번입니다. 이렇게 이용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 심사를 거친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심사는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경우가 있고 시도의사한테 승인받는 경우가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승인받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다른데 박스 전국 단위는 누구한테 승인받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으면 되고 시도 단위는 누구한테 승인받고 시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시군구 단위는 누구한테 승인받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사나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냐? 승인 심사 안 받고도 그냥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위에 동그라미 4번. 77조 위에 동그라미 4번. 이거는 승인도 안 받고 심사도 안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즉, 법 32조 2항 3항에도 불구하고, 즉, 원래 승인 심사 받아야 되겠지만, 누구는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주인이 자기 소유 건물에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자기 건물을 보고 싶단 말이죠. 자기 건물에 대해서 이용할 때는 굳이 심사 승인 안 받고 또 누가 소유자가 사망해서 주인이 돌아가셔서 그 상속인이 아들 손자가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할 때 상속하려면 그 건물 알아야 되거든요. 재산을 알아야지 상속받으니까. 이럴 때도 역시 승인 심사 안 받고도 이 전산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주인이나 상속할 때 이럴 때는 승인이나 심사를 안 받고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종합민원실 이 정도 하면 돼요. 건축종합민원실은 누가 설치 운영하느냐? 우리가 건축부문 거의 다 누구라고 그랬죠? 그분들이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설치 운영합니다. 그분들이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는데? 밑에 박스 사용승인 업무에 관한 업무 2번 건축사가 현장조사, 감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등등등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이걸 갖다가 설치 운영한다고요? 그분들이다 정도 아시면 되겠고 이어서 08 건축지도원 등 이건 시험문제 두세 문제 나왔어요. 이건 건축지도원 등은 시험제가 두세 문제 나왔다. 첫째, 건축지도원 이름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딴 어디 저 윗동네에서 쓰는 말 같아요. 건축지도원, 지도원 뭐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래도 뭐 법이 그렇게 지도원이라고 해놨으니까 뭐 지도원 합시다. 자, 건축지도원. 건축지도원은 누가 정하느냐? 역시 그분들입니다. 이게 시험제 나왔어요. 건축지도원 누가 정하는가? 시험제 나왔습니다. 그분들 이거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정한다. 누구를 정하느냐? 거기 건축준열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율가침자 중에서 건축지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지정권자는 그분들이다. 시험지 나왔고 보충합수 이것도 나왔어요. 하는 일 나왔습니다. 하는 일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왔습니다. 건축 신고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 지도 단속. 건축물의 대지 높이 등에 대해서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지도 단속. 세 번째,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용도 변하는 것에 단속.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시험지 나오기를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가 취소, 이건 권한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업무가 아닌 건 뭐다? 건축물의 철거, 또 건축가 취소, 이건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지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기재와 보관. 이제 이 공부인데 공시 기능 갖는 거 우리가 민법의 물권법에서 공시 원칙 있죠. 공시 원칙 알리는 것이죠.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알리는 것인데 이 공부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 있고 등기가 있죠. 건물 등기가 있게 되겠죠. 건축물 대장은 누가 관리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관리합니다. 즉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죠. 근데 건물 등기는 어디서 하느냐? 법원, 사법부, 법원 소속인 등기소에서. 법원 소속 등기소. 여기 등기소는 누구도 포함하냐면 등기과도 포함합니다. 여기는 행정부고, 행정부. 여기는 사법부고, 사법부.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하듯이 삼권분립 하듯이 이 행정부 소속이 건축물 대장이에요. 사법부, 법원 소속은 건물 등기예요. 그럼 어떤 것부터 하느냐? 먼저 대장을 만든 다음에 등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등기 올 때 대장을 첨부해요. 그래서 대장을 먼저 만들고 등기를 나중에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도 대장도 있고 등기가 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냐? 서로 관계. 소위 사실적 기재관계예요. 사실적, 물리적. 물리적 기재는 누가 우선하냐? 이 대장이 우선해요. 대장이 우선합니다. 얘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누가 우선하냐? 권리관계는 등기가 우선해요. 등기가 우선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장에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거면 2층 되어 있어요. 누구 손 들어준다? 3층 대장 손을 들어줍니다. 근데 대장에는 소유자가 김말동인데 등기는 김순동이다. 누구 손 들어준다? 김순동. 등기 손 들어줍니다. 권리관계는.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장의 이 사실적, 물리적 기재관계가 변경되면 등기부 고치라고 이게 우선하니까 등기부도 이제 맞추게 고치세요라고 여기다가 거기 뭐라고 표현됩니까? 고치라고 뭐라고 표현한다? 거기는 촉탁합니다. 촉탁합니다. 근데 반대로 권리관계가 소유자가 변하면 다시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에다 또 알려줍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위 사실적 물리적 기상, 즉 대장이 변경됐으면 등기부도 고치시오라고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대장은 누가 관리하느냐, 기재 보관하느냐, 밑에 78점 밑에 그분들이 합니다. 그분들이 기재 보관하게 되겠죠. 어떨 때 대장을 갖다가 만들고 보관하느냐, 밑에 1번 사용 승인서 내진 경우,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신고장 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공사 끝낸 후 기재를 요청했을 때, 다음 올라가서 집합건물법상의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이 있을 때, 집합건축물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거 구분 소유 건물이죠. 연립 같은 거 이런 거죠. 또 오피스 같은 거 따로따로 구분 등기할 때 그런 뜻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장 기재하고 보관하는데 등기 촉탁, 즉
사실적 물리적 기상이 병행되면은 등기부도 고치라고 촉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분들이 등기소에다 촉탁합니다. 즉 1번 지번이나 행정구의 명칭이 변경됐다. 2번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면적, 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됐다. 세 번째 건축물이 해체됐다. 네 번째 건축물이 멸실되었다. 이런 건 다 사실적 물리적 기재사항입니다. 권리관계는 안 나오잖아요. 권리관계는 반대로 등기소에서 여기로 촉탁합니다. 여기서 등기소에 촉탁하는 건 이런 권리관계 아닌 걸 촉탁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거기 79쪽 위에 괄호 조그만 글씨 괄호 본문 아래 동그라미 2의 경우는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이거 포인트.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79쪽 3번 등기 촉탁에 괄호 아래 동그라미 2의 경우는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요거. 이게 무슨 소리냐? 신규 등록은 뭐냐? 신규 등록은 대장에다 처음 올린 걸 신규 등록. 우리가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올린 걸 출생신고하죠? 아기 낳았을 때 올린 걸 출생신고라 부르는데 대장을 갖다가 처음 올린 건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부에 처음 올린 건 뭐라고 하냐? 등기부에 처음 올린 건 보통 소유권 보존 등기. 신규 등록. 이제 대장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대장 만들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은 제외한다. 2번이 뭔데? 법 22조에 따라서 사용승인 받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됐다. 이제 대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신규 등록. 대장 만들었으면 이쪽에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등기는 대장 만든 다음에 등기를 만든 건데 아직 등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촉탁할 수 없다. 그것이 동그라미 2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규 등록은 촉탁 못한다. 이제 대장 만드는데 등기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디 가느냐 하니까 80쪽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80쪽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번 대지의 안전 여기 대지 안전은 전에 옹벽이 좀 나왔어요. 옹벽. 그래서 좀 봐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대지도 나왔지만은 옹벽이 주로 나왔었는데 천천히 봐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데 이 3번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3장은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점수 따기 가장 좋고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혹은 두 문제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공사감리 설계 같은 거 복잡한 했는데 실제로 조금 떨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천천히 봐드리겠습니다. 반드시 3장은 한두 문제 꼭 나온다. 첫째 대지입니다. 저대지 금지. 저대지란 뭐냐? 이 대지, 그 대지, 박대지가 아니라 이 저대지는 낮은 대지가 안 된다. 대지가 낮으면 낮을 젖자. 즉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낮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다만 꼭 안 되는 건 아니다. 예로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배수장이었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습지와 매립지의 조치 의무. 습지나 매립지 우리 저기 마포 상암동 그쪽에 그 월드컵인데 그 쓰레기에 매립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 지을 수 있어요. 봅시다. 습한 토지, 물이 나올 만한 토지에 쓰레기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는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못 짓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성토, 지방계량 등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어야 됩니다. 다음 배수시설 설치. 빗물 같은 걸 다 빼내야 되겠죠. 하수도 이런 물 빼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철액에서 하수관, 하수구 등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네 번째 옹벽. 옹벽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옹벽은 땅이 기울어져 있을 때 대지가 기울어졌을 때 옹벽 쌓게 됩니다. 왜? 무너지지 말라고 옹벽 쌓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옹벽을 쌓게 되느냐?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드리겠습니다. 박스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드리겠습니다. 6번까지. 기본 강의에서는 제가 1번, 2번, 3번 해드렸어요. 기본 강의에서는 1번, 2번, 3번 해드렸는데 다시 또 해드리고 4번, 5번, 6번은 안 했는데 여기서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심화 강의가 다 해드립니다. 자, 1번 봅시다. 여기는 뭘 얘기한다? 옹벽에 있어 그 경사각도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경사각도가 1대 1.5입니다. 1대 1.5라는 것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입니다. 각도상. 이게 1대 1.5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대지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1대 1.5 이상 기울어졌으면 옹벽사람.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라지면 다 옹벽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쌓는다는 뜻입니다. 1대 1.5, 1대 옹벽 쌓거라.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 이상 할 때 옹벽 쌓느냐? 1m 이상 할 때. 요 높이가 1m 이상 할 때 옹벽을 쌓아야 됩니다. 다만 거기 2번에 가면 이 옹벽을 콘크리트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높이가 몇 미터 이상 할 때 콘크리트로 하거나 2m 이상 할 때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옹벽 외벽면은 이에 지지 배수지한 슬 빼놓고는 튀어나오면 안 된다. 옹벽 산다 핑계대고 여기가 이제 옆에가 도로나 대지가 있는데 여기 옹벽 쌌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러나 무엇은 튀어나올 수 있냐? 옆에 밑에 보니까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즉 받쳐주거나 물 빼는 시설, 이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올라갑시다. 4번, 5번, 6번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강의. 이제 여기 심화 강의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이겁니다. 이렇게 옹벽이 있으면 여기 가장자리에서 2m 이내에 여기다 뭘 묻을 때, 관을 묻을 때, 이렇게 관을 묻습니다. 2m 이내에 관을 묻을 때, 읽어줄까요? 옹벽 윗가장자리부터 2m, 안쪽으로 2m 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절관, 강관, 흙관하고 이은 부분에 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다 이렇게 묻을 때는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묻게 되겠죠. 이런 걸 묻게 되겠는데, 여기 깨져가지고 비가 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2m 이내, 요거 하시면 되고. 다음, 동그라미 5번.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 배수물이 있어야 되고, 옹벽 윗가장자리 안쪽으로 2m에는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을 배수해서 옹벽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무슨이냐? 5번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옹벽 쌓았으면, 자, 여기, 이 옹벽 부분에 3제곱미터마다, 거기, 3제곱미터마다, 여기 이렇게 물 빠지는 거 있죠? 3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의 물 빠지는 걸 시설해놔야 돼, 이렇게. 물이 빠져야 됩니다.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 배수물 해야 되고, 또 2m 이내는, 여기 2m, 여기 위에 2m, 여기 2m 이내에서 비가 새면은 그대로 놔두면 물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걸 비를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옆에 이렇게 배수관 설치하든가 아니면 뭘 묻어가지고, 여기도 관을 묻어가지고 하수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무너지니까. 그래서 여기 2m는 지표에서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을 배수해서 옹벽 구조 지정 없어야 된다.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음 6번째, 성토한 부분 높이는 대지 안전에 지장이 없는 인접대지 지표보다 0.5m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원적으로 0.5m 이상, 6번입니다. 성토는 뭐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옹벽 쌓을 때, 이것이 몇 미터 이상 올라가면 안 되냐? 0.5m 이상. 0.5m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멘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하시면 됐고, 그 다음, 괄호 5번. 토지 굴착분에 대한 조치.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땅을 팔 때는 옆에 건물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토사가 유출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를 갖다가 잘 지켜야 된다. 법적인 기준을 지켜서 파야 된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옹벽 등, 즉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대지 안전에 대해서 했고, 대지 안전. 이어서 우리 제 9강은 페이지 81쪽 2번 대지의 적용. 최근에까지도 중개사, 관리사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대지의 적용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우리도 보니까 여기 16회, 18회, 22때 나왔죠. 재량도 나왔죠. 최근에 중개사도 나오고 그래요. 여기 대지 적용 굉장히 현재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제 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